뉴스를 보면 환율 이게 막 이제 우리나라 돈값이 막 떨어지다가 미국하고 뭐 600억 달러인가요? 수합. 예, 통화 수합 체결하고 나서 좀 안정되다가 또 올라가고 주가는 막 내려가다가 오늘은 또 아침에 보니까 또 막 반등을 했죠. 또 올라오고 있고 이게 왜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냐 도대체 이게 뭐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출렁거리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거 이런 질문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예.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 예측을 했을 때 어떤 방향성이 보이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 자체 뉴스 플로우가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이게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것 같다. 이거 반응을 했다고도 아차. 아닌가 봐. 예.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제가 전직에 있었던 한국투자증권 보니까 삼성전자가 4만 원 떨어지니까 전부 계좌를 개설한다고 오는 거죠. 옛날에 IMF 경험을 봤으니까 네. 이렇게 되면 주가 지수가 빠졌으니까 우리 사면 반등한다. 그래서 막 몰려온 거예요. 주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쭉쭉. 예. 이거 아닌가 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 심리 자체가. 이게 오래 갈 건가 봐. 예, 그랬을 때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이런 변동성이 심해지는 거. 그러면 변동성이 오르락 내리락 계속하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사람들이 체력이 견디지 못해요. 조금만 충격을 줘도. 사실 쭉 가는 상태는 내려갈 때도 어느 정도 받쳐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게 또 예를 들면 어젯밤 뉴스 중에서도 참 어려웠던 게 뉴욕에서 한 10,000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뉴욕 주지사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뉴욕에서 그런다면 금융시장 자체가 이게 거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건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무실 안 하고 재택을 한다고 하지만 재택을 했을 때 전산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갖춰진다면 모르지만 어디가 끊어져 미스매치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나요? 여러 가지 영향을 주죠. 엄청난 영향이죠. 아, 그래요? 네. 뉴욕에서 그렇게 사회적 그렇죠. 거리두기를 해서 뭐 그 아니 뭐 어떤 증권가가 안 돌아가면 거래소가 만약에 스탑을 예. 하면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을 측정하기 어려워지면 그러면 이제 진짜 불안해지죠. 그러면 무조건 다른 데서 팔고 봐야지.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기침 한 번 하면 이쪽은 독감 걸리는 수준. 이건 뭐 폭락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아직 그런 상황은 모르지만 사실 그런 현상의 가능성들이 자꾸 열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가다가도 잠깐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환율이 이렇게 출렁이는 거는 그 질문을 예. 그렇게 좋은 질문인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약간 좀 의아하면서도 솔직히 수압 얘기 나왔을 때 꼭 그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저도 잠깐 했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수압이 효과를 봤던 이유는 사실은 그 샥에 의한 출처가 예. 금융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를 막으면 나머지가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래가 뚫렸어. 아래가 뚫린 것에 의해서 영향이 오는 거라서 수압을 해봤자 외환시장 자체가 뭐 불안한 게 아니라 실무시장이 불안해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압은 이번에 지금 밑을 막은 거죠. 밑을 막아봤자 위가 출렁거리는 거는 못 막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라는 국제 기축통화에 비하면 우리 원화는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자산, 그렇죠. 달러 자산이나 이런 걸 취득하기 위해서 원화 자산을 팔아치우니까 지금 사실은요 경제적인 충격의 그 정도에 비하면 도리어 상대적으로 환율이 안정적인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하루에 뭐 정도면 20원, 30원 오르내리는. 네, 뭐 그리고 지금까지 뭐 끼케야 얼마 안 올랐잖아요. 그것도 이제 수압의 효과이기도 한데 수압의 효과가 이제 큰 게 백업을 어느 정도 해도 이게 돈을 찾으러 막 가지 않아도 된다. 마이너스 대출을 해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이 충격이까지 와도 뭐 이 정도는 버틸 수만큼 일단 수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압이라는 거는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미국에서 약속한 만큼 이 달러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겠다. 교환을 약정한 예, 예.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왜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한테 수압을 했을까? 동시에 이거는 동시에 했다는 건 미국도 이 상황 자체가 전혀 예전하고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심상치 않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백업을
해줘야지만 이게 변동성을 지킨다. 이런 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까지는 조금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제가 초심자로서 궁금했던 게요. 스와프 몇 번 있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득을 뭘 얻는지 알겠어요. 마통 개설한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무슨 득을 얻는 건가요? 미국은 이제 우선은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미국의 환율이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의 달러가 비싸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체로서 미국한테도 꼭 좋을 건 없어요. 경제에는. 왜냐하면 자기네 물건의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것이니까 이게 수출 수출 경쟁력이 나빠질 관계가 수도 있기 있고. 때문에. 네. 두 번째로는 많은 나라의 경제가 말하자면 달러 자산에 의해서 빌렸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달러로 빚을 빌린 기업들이 이머징 마켓 이런 나라에 많은데 이 나라들이 만약에 달러 값이 만약에 비싸지면서 이 기업들이 도산을 하면은 애초에 네. 자기네들이 빌려준 돈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충격일 때는 우선 충격을 완화하고 봐야지 이걸로 뭐 누가 이익을 볼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거죠. 보통 경제학에서는 그 경제 운영은 운전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운전할 때 우리가 맨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 급자 붙은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급발진, 급정지, 그죠? 그다음에 급회전 이걸 하지 말라 그래요. 운전할 때는 저희 낚시할 때도 똑같은데 경제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건 다 싫어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이루어진 균형 상태가 어떠한 충격에서 갑작하게 변하면 그건 사실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샥의 탓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결과로 어떻게 보면 경제에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은 또는 그 사람들이 책임질 필요 없는 피해를 보는 것이면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손해거든요. 크게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집값도 점진적으로 이제 내리는 거는 괜찮은데 예. 집값이 너무 확 떨어지면 완전히 경제가 완전히 이제 어. 잘못하면 파탄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의 자산의 가격이 다 떨어지고 아, 노후가 대-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오르는 것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오르는 건 네, 그 네. 괜찮은데 짧은 시간 안에 부동산 값이 확 오르면 그것도 또 정반대의 부작용이 와요. 그래서 여하튼 경제 현상에서는 예. 급한 거는 무조건 안 좋다 이거. 경제학과 출신 시에카터는 이렇게 신났어 지금. 근데 아, 저 오랜만에 이런 얘기 주고 받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메커니즘으로 시장이라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냐면은 그 각각의 물건의 값에 대한 시그널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찾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값이 그 가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서로가 합리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값이 그 가치랑 상관없는 값으로 뛰면 그러면 이제 시장 기능 자체가 아예 마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값을 그러니까 뛰고 너무 높은 값과 너무 낮은 값은 사실은 시장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널뛰는 것을 갖다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거죠.